はい、では今日はですね、第170回韓国国際のね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これ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今日のテーマはですね、最近、学校で、えー先生が、自ら命を絶つという、そういう悲劇的な事件がいくつか何か所かで起きています。で、一体それが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先生たちが、毎週大きな集会をやる、という状況で、日本ではあまり紹介されていないと思いますので、今日はですね、釜山で、高校の先生をされていた、ユン・ジヒョン先生に、ちょっとどういう問題なのかということをお話を聞こうと思います。ですね、ごめんなさい。大きく分けて4つですね。まず1つ、ユン先生の自己紹介、そして今回どういうことが起きたのかという事実の確認をします。で、そしてですね、その次に、最近学校あるいは教師を取り巻く状況というのが、どんな特徴があるのか、どう変わ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話をしてもらい、で、最後にですね、じゃあどのように解決を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みんなで、ユン先生の話を聞いて、みんなで考えたいと思います。で、すいません、今日はですね、僕がアレルギーが出ちゃって、ちょっと鼻が流れて大変です。오늘 친구, 내게, 자기소개도 그리고 이번에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일본 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 선생님 그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33년 동안 교직에 있었고요. 교사로서 일을 했고요. 정년 퇴임을 한 지가 벌써 4년째 되는 윤지형이라고 합니다. 예. 私はですね、교직, ですので、33年間教師として働き、4年前に定年退職をしたユン・ジヒョンと言います。ね、 교직에 있을 때는 그 교사 운동, 교육 운동에 함께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교사들의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들 때도 함께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교육적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教師の時はですね、いわゆる教育運動ですね、教師の運動。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全教組という、教師の労働組合、これも結成された時から参加して、ずっと活動をしてきました。 어, 다른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제 교육 운동의 역사라든지 교육 문제에 관한 책들도 여러 권 펴냈고요. 또 창작 활동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え教師のこの、またですね、教育運動の歴史に関する本なども出していますし、創作活動もしているというんですが、ユン선생님 과목은 어떤 과목에 가르쳤던 거야? 저는 네. 원래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아, 예, 불어를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예. 퇴직하기 전에는 다시 이제 국어과로 전과를 해서 음. 국어 교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실례지만 학교는 부산대 아니면 예, 학부는 경북대학교를 경북대. 졸업하고 음. 석사 과정은 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ですね、ユン先生は、最初はですね、フランス語の先生でした。いわゆる第二外国語ということでフランス語がありました。で、その後退職するときはね、途中で国語の教師の資格を取り、国語の教師として、退職をされました。京北大で学部を出て、
大学には三大で勉強をされたそうです。그러면 처음에 교사가 언제가 되는 거야? 1980, 1985년 85년. 1985년에 부산의 음, 부산진 여고에서 음, 불어교사로 첫 부임을 했더랬습니다. 1985年、釜山人の、女子高校でですね、フランス語の教師として、赴任をして、そこから、教師生活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경교도가 졸업한 게 93년인가요? 92년. 1989년 5월에 전교조가 결성됩니다. 네. 1989年の5月に全教頭が結成されますが、그런데 정규직으로 결성하자마자 엄청난 단합이 있고 1,500명 정도가 해고되셨잖아요. 예. 선생님은, 윤 선생님은 그때 예,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에 교사운동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요. 네, 또 교육민주화 선언에 참여를 해서 음, 학교에서 징계도 받고 음. 또 전교조가 만들어지면서는 해직이 되었었죠. 아,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야지. 4년 8개월 동안 해직되어 있다가 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89年の5月に、教師の組合ですね、全教数ができます。で、その前からですね、いわゆる学校の民主化運動というのをずっと活動をしていました。それによって、様々な、いわゆる、懲罰も受けたわけなんですが、で、89年の5月に、全教組が結成されて、最初から参加されるために、いわゆる首を切られます。解雇されます。4年8ヶ月後にですね、復職をするという、いわゆる文民政府ができて、キム・ヨンさんかね、できて、それでまた教壇に立つ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네. 그러면 진짜 그 학교에서는 그럼 많이 고생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네요. 아, 예. 그 어쨌든 제가 처음 교단에 선 것은 이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음, 이제 아주 행복한 교사로 살았습니다. 학생들과는. 근데 교무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음,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교육 에, 현실 자체가 너무 입시 위주로 그 음, 당시에도 학생들이 매년 수십 명씩 자살을 하고요. 살인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운동에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그 자살난 게 어디서 쓰시면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예. 전교조가 만들어지던 해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입시 중압감 때문에 음, 자살한 걸로 어, 많은 보도가 됐었죠. 85年に、高校の先生になりますね、女子高校で、非常に教室はいいんですが、いわゆる教務室、職員室ですね、ものすごく権威主義、そして、入試中心ということで、非常に重苦しい雰囲気だったそうです。で、当時はですね、全国で1年に50人ぐらい高校生が、自殺をすると。全競争が結成された89年はですね、1年間で100人ぐらいの高校生が自殺をするということが報道されたそうです。で、これはすべてですね、いわゆる入試をめぐっての原因が入試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되고 언제쯤 또 뭐라고 그러나요? 학생들의 자살이나 그런 거는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기에 없어지는 건가요? 음, 그거는 통계 수치로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지만, 어, 교사 운동 내지는 전교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교사들이 그전에는 상명하복이나 음, 매우 그 학교가 울타리 안에서 음, 교사들의 폭력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권 같은 것도 없었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은 전무했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나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학생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89年のこの全競争労働組合です。決定ですね。これは社会的に大きな衝撃を与えています。で、当時はですね、学校の中で教師が、暴力を振るう、学生を生徒を殴るということが日常茶飯事でしたし、またその教師たちもですね、特別な教育観、哲学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のもなかった時代です。で、また生徒もですね、自主的な活動というのも全くない、そんな時代でしたが、それがですね、全競争組合の結成、そして学校の民主化ですね、になって、だんだん変わっていった、生徒の人権も、少しずつ保障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그러면 이게 시간도 없으니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선생님 자살한다는 게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네, 일본에도 교사가 요즘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네,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음. 최근의 사건은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4살 된 여선생님이 교실에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매주 수십만 명까지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런 구호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바깥에 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그 구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ですね、今回の事件、いうとですね、ソウルのカンナムにある、小学校で、24歳の女性の教師が教室で自殺をしてしまいました。で、これをきっかけにですね、毎週デモ、集会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で、ここのデモでですね、教師の生存権を保障しろというスローガンが出てきます。で、多くの人はなぜそういう要求をするのかという非常に疑問に思うわけですね。生存が保障されてないと、一体これ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교사들이 어, 서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매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수만 명 내지는 수십만 명 모여서 외친 것이 생존권 보장,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그 악성 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아이를 교사가 학대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 법에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교사들에게 적용해서 고발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このですね、ソウルのそういう、小学校ですね。で、ここで、先生が一人自殺されて、その後ですね、国会議事堂あるいはカラファ面で、教師が5万からもう一番多い時は50万人ぐらい集まって、で、集会を行って要求をしています。で、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正当な教育ができない、教育をする権利が保障さ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現状が今、学校の中にあるわけです。で、それはなぜ起きたのかというと、一部の保護者がですね、からのいわゆるクレームというか、抗議ですね。これによってですね、先生が、教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これはですね、子供児童、迫害防止法かなという、子供に対する、迫害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があるんですが、これを悪用して、教師が自分の子供を、迫害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告発するわけですね。그 민원락에 어디서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학부모들이. 아, 그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것이 2년 전 2021년 1월 8일에 제정이 되었더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었죠. 정당한 법이었는데 이것을 일부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로 이제 고발하는 일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서로 다툴 수가 있는데 가해자가 있고 또 얻어맞은 애가 있으면 가해자 아이를 제재하거나 나무라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원도 학교장이나 학교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임 교사 개인의 휴대폰을 퇴근 후에도 아침 일찍도 계속 이제 당신을 고발하겠다. 우리 아동학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まずですね、2年ぐらい前にですね、児童아동학대 처벌법 방지법이요? 예, 아동학대 정식 명칭은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그걸 보통은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네. それは児童虐待処罰法という法律ができます2年ほど前にですね。で、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親がですね、自分の子供に暴力を振るう、虐待するという事例がたくさん結構ありまして、それを防止するために、第三者がですね、告発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法律です。それまではいわゆる民事だということで、警察が介入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法律です。で、ところがですね、この、児童虐待処罰法を一部の保護者が悪用して、自分の子供を守るため、あるいは自分の子供を、っていうかな、守るかな、ために、活用を悪用し始めました。例えばですね、子供、生徒自体が喧嘩をします。で、それに対して、教師が注意を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注意したことが、児童に対する、生徒に対する虐待だというふうに告発をするわけです。で、それもですね、親はですね、例えば学校長、あるいは教育委員会、教育長というんですが、教育委員会に、告発するんじゃなくて、教師の、携帯電話に、
朝早くとか、連日、抗議の電話をかける。そしてそこで、このままだったら告発するぞというふうに、脅迫をするという事態が起きているわけです。ね。 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가 되면 うん、 일단 부모가 자기 아동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요. うん、 그것을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うん、 학부모가 교사를 향해서 うん。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만 들어가면 교사는 그 이후로부터는 즉각 직위해제를 당하고 아무 자기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この児童虐待処罰法の特徴は、いわゆる加害者の親と被害者の子供を即時にこう分離する、分けるという、そういう強制力を持っています。で、これを利用してですね、一部の、保護者が、自分の子供に注意をしたとかいうことを、虐待を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申告をします。こういう事実があったという申告をするだけで、加害者と被害者を分離するという原則に基づいて、教師はですね、教壇に立てなくなり、また一切の弁解をする、機会も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이거는 객관적인 제3자의 증오나 증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신고만 들어가면은 즉각적으로 교사는 직위해제 당하고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申告さえされるとですね、教師は시행해제라는 게 집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학교는 못 나가고, 예, 교사의 직을 일단 정지시키는 거죠. 地位の解除だから、教師としての仕事はできなくなります。家にいるしかないです。そしてその後は警察の取り調べになります。 예를 들어서 누구나도 알고 있다시피 학교 교육의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서로 잘못을 할 수가 있을 때 교사가 분명히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제지도 할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물론 폭력은 되지 않겠지만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활동을 이른바 아동학대 방지법을 내세워서 일부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아주 좁혀놓는 거죠. ですからもう一度これを説明すると、学校では例えば子どもたちが生徒たちがですね、喧嘩をしたりとか、騒いだりとかするわけ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教師は、注意をしたり、場合によっては、立っているとか、いろいろな罰ですね、を与えたりもするわけです。これは正当な、教師が持っている教育活動です。ところがですね、これが教育活動じゃないと、自分の子供に対する迫害だと、虐待だというふうな、ことで、一部の保護者が、申告をして、あるいは、教師に対して告発するというふうに、脅迫するという事態が起きているわけです。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경험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사들이 그런 정당한 교육 활동을 가로막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학부모와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 두 명이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이제 말하자면 맞은 학생이 있으면 일상적인 교육 활동서는 걔들 둘을 불러서 잘못한 애한테 잘못을 인정받고 서로 화해시키고 어쨌든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두 학부모를 불렀는데 가해자 학부모가 안 나타나고 변호사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で、ゆう先生の場合は高校だったので、
また小学校やなんかとは違いますが、こういった事例があったそうです。例えば生徒がですね、喧嘩をします。加害者がいて、また被害者がいるわけですよね。習ったりしたわけで。で、これに対してやっぱり教師としては、これは間違いだということを本人に納得させて、また2人の間でこう和解をさせると。今後も一緒に学校の中で過ごすわけなので、という教育活動をするわけです。指導をするわけです。で、その一環でですね、親を呼ぶ場合があるんですが、親が来ずにですね、加害者の親が来ずに、弁護士をよこしたという事例があるそうです。 그런 사례가 서울, 서울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힘 있는 부모들이 많이 사는 강남 지역, 이번에 서희초도 사건이 있었던 서희초등학교도 강남구에 있는 학교거든요. 특히 이제 법조계에 있는 많은 학부모가 이제 교사들이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른바 악성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このような事例というのはですね、ソウル、とりわけカンナムのように、親がですね、経済的にも豊かだと、ちょっと力がある、というところでですね、とりわけ、裁判所だったり、検察であったり、弁護士だったり、いわゆる法法律の関係者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がですね、非常に悪質な、告発というのをするケースが多いそうです。 작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서울의 고위공직자, 부모가 고위공직자인데 어린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 아들은 왕의 DNA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 대하듯이 말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また去年ですね、これは半分笑いかもしれないけど、ですね、ある親がですね、自分の子供というのは、いわゆる朝鮮王朝の DNA を受け継いでいるので、王様のように扱えと、欲しいというふうに文字メッセージを送ったそうです。で、この親はですね、政府の非常に高官だそうです。 이번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생각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35년 전에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그 자치 활동이나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희생도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고자 했는데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호소하고 또 교사의 자리가 너무 좁아졌다. 이래서는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졌습니다. 35年前ですね、教師の組合、全教組を作ったときにですね、民主化か、学校の民主化ですね、そして、生徒の、児童の自主的な活動、そういうのを訴えて、作ったわけですね。ところがこの35年経ってですね、今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と、教師がですね、自ら生きていけないと、大変だと、生存権を保障しろ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 그 사건 이후에 적지 않은 언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권이 실추한 이유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신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권리는 절대 배치되지 않는 것이죠. この事件、そういう小学校の事件の後にですね、一部の保守的な、言論、マスコミがですね、教師の教育権ですね、教える権利が
非常に弱体化したのは、学生人権条例という学生の人権を、守る条例を作ったために、教師の、この権利が、侵害されたんだというような報道をしています。しかし実際そうではなくてですね、学生の人権というのは、もちろん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同時に、先生の教育権ですね、あるいは教える権利、あるいは生存する権利というのを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これは対立する問題ではないです。 30여 년 전을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저희들은 당시에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학생들도 자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더욱더 우리 사회 전체가 각자 도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학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30年前、30数年前ですね、全競争の活動、組合の活動を始めたときに、やはりですね、民主主義と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教室の中で、生徒たちに話をしましたし、また、この社会、世の中というのは、みんな一緒に暮ら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その重要性ですね、それも強調しました。そして、生徒、児童たちの自主的な活動というのも生じていく。そういったですね、学校の中でですね、大きな変化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が、30年過ぎてですね、これが結局、生徒が、各自がバラバラに、自分で自分の、面倒を見るというか、努力する自己責任ですね、日本でいう。という、ことで今バラバラ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좀 넓게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 파고가 우리 삶의 곳곳에 갈수록 더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학부모들이 내 자식 최고라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도 그것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그 물질적 풍조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부모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うん。これをですね、ちょっと広い視野で見てみると、やはり新自由主義ですね、この影響というのが、いろんなところに私たちの生活に影響を与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この影響を受けてですね、一部の親は自分の子供が最高だと、自分の子供だけが大切になるだという考え方を持っていますし、一緒にですね、みんなが一緒に暮らすんだという考え方というのは、本当に希薄になったわけです。そして、物質的な豊かさですね、それだけを追求するということで、この新自由主義的な思考、影響というのがですね、学校にも及ん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한국에서는 역대 권위주의 정권은 교사들을 정권의 말단 하수인으로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권을 목숨을 걸고 확보해 나가는 과정 동안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이 신자유주의는 한치의 그 흔들림도 없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침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かつてですね、いわゆる権威主義的な独裁政権の時はですね、教師というのはそういう支配体制のいわゆる末端だと
いう認識がありました。で、それに対してですね、教師の労働運動を通してですね、皆さん、教師は、当時の教師は命を懸けて、そうじゃないということを戦って取ってきたわけです。ところがですね、最近の新自由主義によってですね、学校、あるいは、教育をですね、市場原理の中で扱おうというところ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やはり、それがやはり一番大きな問題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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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각각 학교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정부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학생도 있고, 교사도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세요? 흔히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하지요. 음, 아마도 다나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시계를 민주주의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책임자들이나 교육부 책임자들도 학교가 혹은 교사가 참된 의미에서 그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나 민주주의의 가치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정치 권력들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今ですね、僕がじゃあ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教師も、あるいは学校も、そして政府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どのような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を、しました。で、結局ですね、学校というのは社会の、縮小版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結局、現在ですね、社会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というと、ユン・ソギョル政権の中でですね、いわゆる民主主義の時計というのが逆戻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ね。教育も、あるいは教師も、えーその、またかつての姿に戻そうとしてますし、また平和でなく、戦争を選ぼうという、そういう動きもあるわけです。で、こういった中で、教師に、いろいろな矛盾が、集中して、その一つの事例が、今回のそういう小学校での、先生の自殺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최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음으로써 북극곰의 서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북극곰이 눈물을 흘린다는 그 다큐 작품이 있었더랬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교사들이 교육의 서식처, 교사들의 서식처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한계로서 교사들이 자살로 맞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되는 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라고 해서 설사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은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ですね、非常に今そういった困難の中でですね、こんなことを思い浮かべました。地球の温暖化によってですね、北極の氷が溶けて、
白クマの生息できる、場所というのがどんどん狭くなっている、なくなっていると。そして白クマが涙を流すという、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がありました。これと同じようにですね、今、韓国の教師が、いわゆる住処というか、活動の範囲ですね、がどんどん狭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で、その結果ですね、今回のような悲劇的な自殺ということが起きたわけです。で、やはりですね、あの、この教師の教育権ですね、この最低限の保障をするために、法律の改正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要求をしてきまして、つい最近、昨日かおとといですね、教育権の権利、教師の教育権を回復する、4つの法律がですね、改正されました。で、例えばですね、児童虐待だという形で、親から申告が来ても、すぐにですね、以前のように、いわゆる、仕事から外して自宅待機にするということはしないようになりました。正当な理由がない限り、続けて教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また、この대성장 교권 회복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떤 개정이었죠? 예,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 학대로 아, 보지 않는다는 아,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えーと、당연한 것인데요. あとですね、教師の正当な教育活動をですね、教育の指導、子どもたちに対して、生徒に対して、注意をしたりとか、あるいは場合によっては罰を与えるということは、児童虐待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法律に、記入する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 사실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うん、 교육의 이념을 생각하면 교육의 이념 속에 각자 도생하라, うん、 나만 잘 살고 남을 짓밟아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うん、 어차피 협동을 하고 더불어 살고 박의 정신을 기르고 참된 의미에서의 평등의 가치를 또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 활동인데 교사들의 그런 교육 활동을 만약에 힘 있는 학부모들이나 정치 권력자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가로막는다면 그것의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은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아동들이 될 것이고요. うん。で、やはりですね、もう一つ考えてみると、教師はですね、子どもたちに、じゃあ、新自由主義だから、みんな競争が厳しいから、自分だけが頑張ればいい、一人だけが、勝てばいいなんていうことは教えることはできないわけですよね。この世の中というのは、多くの構成員、そして一緒に暮らすということが前提ですし、またそれは、みんな平等であるし、また民主主義ということによって社会が運営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教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これがですね、例えば力のある親がですね、なんかそう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としても、それをですね、やはり教師は、教育権、教える権利として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역시 양극화 시대라고도 하고요. うん、어쨌든 가진 자들의 갑질이 되게 문제가 할수록 문제가 되는 うん、사회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うん、그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까지 그것이 침범되고 일부 학부모에 의해서 혹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사들의 그 자살은 하나의 한거, 극단적인 한거 형태인데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법뿐만 아니고 학교가 정말 교육이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잘 학부모와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ね。はい、ですね、今現在、社会は非常に、持つ人間、持たない人間というふうに両極化が、
進んでるわけですよね。で、これがですね、教育の現場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わけです。で、それがですね、今回の、教師の自殺というふう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教育がですね、やはりちゃんと、生きている、そういう場として学校、教室が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子どもたちがですね、本当にこう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すね、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だと思います。네. 일선은 일정도로 괜찮습니까? 예. 제가 ですね、一応このぐらいで、まず先生の話を終わりにします。皆さんちょっと、真ん中で顔出せる方、顔を出して拍手をしましょう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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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ね、残りですね、30分ぐらいですね、質疑応答したいと思いますが、ちょっと僕がまず一つ聞きたいのは、毎週やっている、最近ちょっとやってないですけど、でも、集会、これはですね、主催はどこなのか。というのは今、教師の組合というのはね、全教室だけじゃなくて、3つか4つあるんですよ。だからちょっとそれを聞いてみますね。一緒にやってるのかどうか。매주 했던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주제는 어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서울의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매주 네. 매주 7회에 걸쳐서 네. 교사들이 수만 내지는 30만 명까지 모였었는데요. 거기에는 교원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요즘은 젊은 교사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매 집회 때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도 정하고 사회자는 누가 볼 것인가를 정해서 그 집회가 끝나면 다음 집회 때는 또 다른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원 노조는 세 개가 네 개 있죠. 예.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전교조 교사 아니면 교사 노조 교사 그리고 대한교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회원들도 단체 이름을 내걸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교사들의 집회를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해왔던 주체가 전교조였거든요. 아니면은 대한교련이라든지 보수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단체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성원들로서는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그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자발성을 더 생각하게 만든 모습이었죠. ですね、これは、ちょっと詳しく言いますね。先生の自殺の後ですね、今まで7回にわたって週末集会をやっています。3万人から一番多い時は30万人ぐらい集まりました。で、僕は今、これは例えばどこかの労働組合、教師の労働組合3つか4つあるんですが、そういうところが主催してるんですかと言ったら、全然違うんですね。若い教師が中心になって、コミュニティを作って、その時その時、いわば、運営責任団体っていうか、グループっていうかな、指導部を作るそうです。で、司会は誰がやるとか、どういう話をするとか、どういうことをやるっていうのを、その都度、で、その次の週はまた新しいそういう指導部ができるんです。指導グループができるんですね。そうやって今まで7回やってきたそうです. 그래도 그렇게 큰 집회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고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음, 외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이제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음, 정치적인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음. 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순수하게 우리들의 요구가 무엇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정부를 향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で、あれだけ大きい仲介をやってですね、やはりお金もかなりかかるわけですよね。昔、キャンドル週間の時にも1回レンでね、1000万ぐらいかかってるんですよ。音響とか全部借りるんで。で、お金もどうしてるんですかと言ったら、教師がですね、自発的に集めて運営しているそうです。ですので、外部からの支援、あるいは補助というのは一切なし。で、政治的な、そういう誤解を防ぐためにも、一切そういうのは断って、内部で教師たちだけがお金を集めてやってるんです。これ、처음에는 정부 당국에서는 특히 うん、교육부가 집회에 나가는 교사들에게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うん、35년 전에 정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킬 때처럼 うん、그랬지만은 교사들의 엄청난 참여를 보고 놀라서 뒤로 물러선 현실이거든요. うん、지금 비록 교권회복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うん、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うん、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정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현장을 살리는 うん、정책,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うん。징계한다는 게 9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했던 집회죠. 언젠가? 9월달에 실제 초에, 응?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응.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49, 49제 때 예, 예, 예. 이렇게 7번째 했던 집회입니다. 그 이후로는 집회를 아직 하지 않고 응, 일단 국회 입법 활동을 했고요. 응. 아직도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ね一番最後はですね、そういう小学校の先生が亡くなって、四十九日ですね、その日にやりました。で、記憶が正しければ、この日はですね、平日で、先生方はですね、いわゆる有給休暇を取って、集会に参加をしています。で、これに対して、教育部は最初ですね、あの有給休暇、そういった集会に参加する目的で有給休暇を取るの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集会に参加をしたら、処分をするという脅しをかけました。ところが、あまりの多くの教師が参加をしたためにですね、結局、教育部もそれも、撤回をするという事態になりました。で、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4つの法律ですね、今回の、教育に関する、4つの法律の改正が行われましたが、まだですね、今後どうなるのかわからない部分もあるそうです。多くの関心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訴えてくれました。그러면 지금까지 집회는 교사위원회는 참가 안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음,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도 들었던 건가요? 어, 이제 35년 전에 전교조가 결성되고 정권이 엄청난 탄압을 했을 때 음, 학생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함께 했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시위도 많았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초등학교가 음, 중등학교가 달리 음, 그것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음, 그건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음, 예. 그래서 학생들의 움직임은 아직도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음, 그 교육 현장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今ですね、僕がですね、じゃあ今回のこの事態は、集会は、教師以外の方は参加してないと。そうだと。教師だけが参加して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じゃあ、生徒とか児童は、何か動きがあるんだろうかという質問をしました。で、35年前の全教組、教師の組合ですね、が結成されて弾圧を受けたときは、多くの生徒、中学生とか高校生ぐらいからかな、が、反対の活動をしてるんですよね。また多くの市民が、教師に対する解雇をやめろと、主張したんですが、今回のことに関しては、取り立ててまだ、とりわけ小学校が大きな問題抱えているので、まあ、小学校、児童はまだ、わからないので、そういった動きというのはまだ見えてないです。보호자의 그 조직이 몇 가지 있잖아요. 학부모. 학부모. 예. 그 조직에서는 움직임이 뭔가 있는 예, 거. 그 학부모들 움직임은 있습니다. 음, 학교별로. 음, 그리고 이제 전교조가 결성될 때 음.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학부모회가 네네. 결성이 되었고요. 음, 활동을 쭉 해오고 있죠. 음, 예. 그래서 이번 그 교사들이 집회를 할 때 같이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음, 할 수가 없었지만, 따로 집회도 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지키자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른바 갑질 혹은 악성 민원 학부모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어쨌든 힘을 가진 학부모들이 음, 그 교실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음, 힘 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뭐 보호받거나 음, 아니면 그 처벌도 안 받고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좀 지켜줄 부모가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ですね、全教組が結成された当時はですね、保護者の動きというのは非常に活発で、ちゃん教育、本当の教育を考える父母の会なんかそういう市民団体もできたんですよね。で、今回もですね、そういった、保護者ですね、系の、中でも一部ですね、教師の動きに連帯して、直接集会には参加していませんが、別にですね、そういう集まりを持った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やはり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保護者の中もですね、すべてがこの悪質な、請願なり、告発をするわけではなくて、力のある保護者ですね、というのが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まだちょっと時間がありますので、ぜひ皆さんの方から質問などがあれば、ぜひ、出してください。 교실 현장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참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약자의 편을 먼저 들 것이고, 음, 또 약한 아이들을 더 보호해야 되고, 음,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다들 음, 알 수 있는데, 음, 그 조금이라도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음, 보호하는 발언을 하면 가해 학부모가 왜 차별 대우를 하느냐, 음,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애를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악성 민원 중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교사들의 교육 서식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을 갈수록 이제 좁혀놓고, 저는 그분들을 교육의 침범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좀 개선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민주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うん。はい。やはり教師としてはですね、もともと非常に、弱い、あるいは力がない、そういう子供ですね、やはり、保護するというかな、と思って一生面倒を見るといいますか、指導するというのをやるわけですよね。ところがですね、こういった子供たちを保護したりとか、一生懸命指導したりすると、むしろ力のある親たちはですね、なぜ差別するんだと、うちの子供というふうに言ってくるそうです。で、あなたなんかにはうちの子供は預けら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ですね、クレームをつけてくるわけですよね。やはりですね、こういった一部のですね、非常に、利己的な親ですね、によって、教師、先生たちが、自由に活動できる場、自由に教えることができる場、子どもたちと一緒にできる場というのが狭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ね。で、やはり韓国というのは民主主義というのが、軍事独裁からもう倒してですね、少しずつ前進してきたというわけですが、まだまだ十分でないところ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그러면 좀 다른 분한테 질문, 예, 예, 받아드리고, 이렇게. はい、どなたか質問ぜひお願いします。はい、じゃあ、水上さんお願いします。 네, 선생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まず最初に感想だけ、韓国語では、선생님って先生様っていうから、すごく尊敬をされてるの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日本の状況とあまり変わりないなって、日本の教師も大変、苦労されてるので、すごく、共通点あるなと思いながら聞きました。で、2つほど確認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韓国も日本のように担任制なのか、学級が。で、っていうのと、あと、もし担任制なら、先生一人でどれくらい、一クラスが大体どれくらいって、決まってるのか、はい、その2点をちょっと確認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した。한국어로 선생님자였으니까요. 아주 높고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일본하고 비슷비슷하네요, 어려움이. 근데 예, 제가 이제 교직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절이라서 취직도 잘 됐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게 없어서 이제 선생이라도 하지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었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그 엘리트들이 이제 교육대학교도 가고 사범대학교도 가고 했고 현재 우리 30년, 20년 후배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충분한 분들인데 이렇게 사면 초가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참 답답하고 슬픕니다. すいません。ですね、やはり以前はですね、先生の募集が非常に多かったので、わりかし簡単に先生になれたらしいんですが、その後ですね、完全に教師というのはエリート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という時代があって、そういう違い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これ僕、한국에 초등학교도 한 클래스 몇 명 정도 지금 학생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 조건은 굉장히 저희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반에 20명, 25명. 제가 처음에 그 교직에 왔을 때가 1985년인데 지금하고 똑같은 교실 공간에서 여고생들이 60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명 안쪽이거든요. 그럼 8정도 줄인 거네요. 예, 발전했죠. 아니,
물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사로서 쓸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도 듭니다. ですね、一クラス、先生が85年に始めた頃は、一クラス60人、教室の大きさは同じです。で、今大体その半分ですね、ぐらいだと言います。법으로 한 클래스 몇 명 가지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전교조 35년 전교조가 계속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제화하라. 교사당 학생 수를 법제화하는 법제화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사실은 현재는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年々毎日줄어들죠, 교육費。ですね、今、じゃあ1クラスの定員というのは法で決まってるんですかと聞きました。で、全教組組合としてはですね、ずっと決戦の時から法律で定員を定めろという要求をしていました。で、今現在はどうなって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で、やはりクラスがですね、本当30人以下になったっていう、もう一つの理由としては、少子化ですね。子供の絶対数が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も大きな影響があるそうです。水上さん、よろしいですか？で、担任制でよろしいんですね。담임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당연히 담임이 있고요. 응. 같이 생활을 하고요. 응. 물론 중고등학교에도 다 담임은 있죠. 예. 네, 초등학교 경우에는 음악이나 그런 미술이나 그런 거는 다른 교사가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교사들이 생활하고요. 예체능 이제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담 교사가 있기도 하고요. 小学校の場合はですね、教室で先生がずっと一緒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ただ、体育とか美術とか音楽というのは専門の先生が教えるケースがあると。大体日本も今そうなってますよね。どうなんだろ体育は担任の教師が受け持ってることが多いみたいですね。は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昔日本は小学校の先生になるためにはピアノも弾けなきゃいけないし、水泳もでき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ね。 이번 서희호 사건은 정말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였는데요. 교사들이 이제 그 학교 바깥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악성 민원이나 이렇게 시달렸을 때 가장 답답해했던 것이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책임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나아가서 교육청의 책임자들이 전혀 교사의 편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で、今回のですね、ことで、教師たちがですね、自分たちの生存権、あるいは教育権を守れと、保障しろと要求した大きな理由の一つとして、学校の外からの圧力ですよね。それによって侵害されているわけなんですが、それをですね、侵害されたときに、例えば学校の責任者である校長先生、あるいは教育長、教育委員会の担当者が教師の側に立つかというと、そうじゃないんですよね。ほとんど保護者側に立ってしまって、教師が守られてい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はい、他に何か質問があれば、ぜひ、お願いします。どうぞ、エイブです。皆さん、どうぞお願いします。はい、先生。はい。聞こえますか？お話申し上げます。안녕하십니까? 今回は
今回は今回の、購入習慣についての背景についていろいろなお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生の、お話によると、やっぱり個人主義的な問題、その最たる問題が、受験競争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で、日本でも大学入試の勧告の厳しさというのがよくワイドショーなどで取り上げておりますが、そして私も、国際交流で通訳をしまして、学校教交流で。で、やっぱり高校の先生の、拘束時間が長い。放課後、自習時間で長いこといるっていうような実態を聞いたりしていまして、で、そういう、もともと受験というものは、その意味では、個人主義的な最たるものなんですけど、それが韓国の教育に与える悪影響みたいなこと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네, 역시 개인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인주의의 하나는 입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라키 씨는 한국을 국제 교류하면서 한국에 선생님하고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말하기는 일하는 근무 시간이 아주 길다고 해요. 그 밤에까지 자율학습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런 그 한국의 입시 경쟁에 그런 문제점, 어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자꾸 그 30년 전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교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학생들이 그 너무 과중한 시험 공부, 입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그 경쟁 위주의 혹은 개인주의가 더욱더 팽배하고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듯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やはり30年前を思い浮かべますが、その時もですね、非常に行き過ぎた、そういった受験件数をですね、入試というのが本当にあって、それに耐えられなくて、自殺をする生徒というのがいたわけですよね。で、本当にそれは、心が痛むことで、やはりそういった競争、今もですね、各自が自分で頑張るしかないという、そういう主張というか言葉があるわけで、非常にそれは残念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를 하면 말하자면은 제가 교직에 오래전에 있을 때 학생들이 교사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나 협동의 가치나 평화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정말 그 선생님을 존중하고 말하자면 잘 따랐습니다. 근데 SNS 시대에 접어들고 많은 정보들이 무차별하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반박하거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부모들의 그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以前はですね、例えば先生が教師がですね、옛날에는 프로 가르치면서도 그런 민주주의나 그런 평화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물론 했죠. 네. 프로를 가르쳤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 예. 자유평등 박애가 음, 왜 자유평등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박애 정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例えばですね、ユン先生の場合はフランス語を教えていたので、当然ですね、フランスの、民主主義の話ですね、そして博愛主義も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たわけです。で、かつては授業の中で民主主義、あるいは平和とか平等ということを教えると、生徒は本当それなりに受け入れて、感動し、そして先生を尊敬する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すね。ところが最近はですね、先生数年前に退職されましたが、そのぐらいの時もですね、多分インターネットの発達かと思いますが、生徒が反発をしたりとか、あるいは、保守的な考えを持っている親のことを反発したりとか、あるいはなんていうのかな、皮肉っていうか、斜に構えるというか、そういう生徒たちも増えて、やはり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社会が非常に変化したというのが、学校の中でもあるそうです。うん。 한국의 교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면 초과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도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역대 권위주의 정부는 교사들의 그런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이나 정당한 교육 이념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교육적 활동 자체도 알게 모르게 위축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やはりですね、この一部の親による、この干渉っていうかな、妨害というか、外部の圧力ですね、というのは非常にこれが問題ですし、また政府が、もともと、軍事独裁は強権的な政府の中ではですね、教師が自発的に自由な教育を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嫌がるわけなんですが、現在のユン・ソギョル政権の中でもですね、非常にそういう、教師の教育活動に対する、なんていうかな、妨害ってなんて言えばいいのかな。やはりそれに対して教育活動がなかなかできなくなっている。そういう、雰囲気というかね、そういう、教育現場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あのー他に質問があれば一人二人、はい、どうぞ、村木さん。続けて失礼します。実は韓国で最近、入試改革を行うと、いわゆるキラー問題が出てるということで、入試を数ヶ月前にしていきなり方針転換を動かすべく動いたということがあって、これがですね、私、1985年前後に韓国に興味を持ち始めて、その時に、全斗韓政権が、制服をいきなり廃止したりとか、あとすごい目に見えるけれども、ちょっと単純な見せる改革を行ったというのと連想してしまうんですね。そういうふうな政権の力によって教育を変えることによって世論を導こうというふうな傾向というふうなことを私は感じたんですが、その辺について先生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음, 에, 그냥 6월부터인가요? 문제였죠. 입시 문제를 바꾸겠다고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기라 문제 없앤다고. 네, 그 뉴스 보면서 문학기 씨는 옛날 80년대 때 전두환이 여러 가지 했던 교육개혁, 교복 없애거나 いえ、 그런 위에서 힘으로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네요. 아니,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겁니다. 何も変わらないでしょうと、みんなも興味ないと言ってる。だって去年やって、だから、だからそういう表面的な改革で世論で支持を得ようという考え方がちょっと残念だなと私は思うんですけどもね、本当に。 표면적인 그런 개혁을 그거만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노골적으로 경쟁 교육을 부추겼습니다. 韓国の歴代のですね、強権的な 자유라는 と 이름으로. いうのは、教育を、競争を煽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ね。だって去年さ、小学校5歳で入学するってぶち上げて、いつの間にかあの話はなくなっちゃったよ。ねえ。 보수 정권 내지는 음. 권위주의 정권이 말하는 자유는 자본주의적 자유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だから強権的な政権が、いう自由というのは、いわゆる、資本主義社会での自由競争の自由だということですね。わかりました。はい。そろそろですね。そうですね。よろしいですか、梅木さん。いいです。簡単なの一ついいですか？はい、はい。じゃあ最後で。はい。学校側に圧力をかける一部の保護者のことを日本では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って言うんですが、そういう言葉があるんでしょうか？すいません。それが気になって。 일본에서는 그런 악질미노 하는 학부모 보호자를 몬스터 페어렌트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있나요? 방금 뭐라 하는지 잘. 몬스터, 괴물. 몬스터, 괴물. 네, 몬스터 페어렌트. 네,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괴물은 무섭지 않습니까? 따로 우리가 악성 민원 학부모 이렇게 하죠. 네, 아크시스. 네. 저는 침범자라고 합니다. 침범자. 교사들의 교육 서식지를 침범하는 침범자라고 부릅니다만은. 전략자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ことで、今日は、この辺で終わりにして、本当ね、僕も、今教師が行っている習慣については、非常に大きい、ちょっと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ね。あれだけの大きい、集会を自発的に作り上げる組織するってのは本当に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오늘 제가는 교사의 집회, 그렇게 큰 규모의 집회를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 엄청난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진짜 한국 교사들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전교조가 아무리 많은 그 교사들을 집회에 같이 했을 때도 3만 명이 넘지 않았거든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서울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후배 선생님들은 20만, 이것은 역사에 없는 겁니다.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보수 정권 아래서도 교권사법이라는 것이 그나마 통과됐고요. 앞으로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요. かつてですね、全教祖がどれだけ頑張っても教師だけで3万人以上集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うです。で、それを今回ですね、3万人超えても本当20万人以上集まった、20万、30万集まったっていうのは本当にものすごいことで、この圧力、この力によってですね、ユン政権も教育の関連する法律ですね、4つの法律を改正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今後もまだいろいろな課題が残っていますが、またそれは、ということですね。 흔히 우리는 교육의 3주체라고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하지만 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훌륭한 교사와 함께 만난 학생들은 행복할 것이고 음. 또한 그래서 학부모들도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やはり教師がですね、優秀なちゃんとした教師がい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教育を本当に支えることであり、それがですね、生徒、あるいは、保護者にとっても一番大切な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ね。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辺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ちょっと挨拶をしましょう。皆さん、でも、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今日はこのような形でですね、韓国の教育に興味を持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나중에 다시 뭔가 있으면, 나와주세요. 네, また何かやったら出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これ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ほど最初に言いましたが、来週は、地則の連休でお休みです。再来週です。まだ再来週何か決まってないので、来週頭には決めて皆さんにお伝えします。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終わります。인사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失礼します。